참 네.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똑똑한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 김병주 의원이야. 김병주 의원인데 네. 김병주 의원 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재명 의원이 후반기 상임위에서 국방위를 1순위로 외교 통일위를 2순위로 지원을 했잖아요. 김병주 의원이 이재명 의원과 통화를 해서 국방위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4성 장군을 지냈잖아요. 김병주 의원이 이재명 의원과의 통화에서 국방위에서 경륜과 경험을 쌓으면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누구보다 국군 통수권자를 잘 하지 않을까라며 이런 생각에서 추천했고 이재명 의원도 흔쾌히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장 정무 감각이 탁월하신 제일 분이 똑똑해. 김병주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 사실 김병주 의원에 의해서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방위를 거쳐가면서 그 엄청나게 많은 그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무기 개발과 지금 국산 그 병역 강화를 위한 그러니까 자체적인 무기 개발 사업에 대한 후원과 지원을 막강하게 했었다는 게 이제 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국방위 차원에서 어디 뭐 시차를 다니거나 뭐 예산을 감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 시스템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레이더를 만들었으면 비행기에만 쓰지 말고 함성정도 만들고 탱크에도 싣고 장갑차에도 싣고 이렇게 해갖고 그 영역을 확대를 해라라는 제안을 하고 이러한 토대 시스템들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제안해갖고 진행해갖고 완성시킨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 기간에 국방력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국방 정책을 잘 하지 않았나. 취임 초기만 해도 세계 11위 군사력이었는데 문 대통령 끝날 때는 세계 6위 강국이 됐고 획기적으로 국방력이 진척되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당시에도 국방위에서 경륜과 경험을 쌓고 그런 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는 이런 분들이 비례 의원이 돼야 되는 거.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지. 정말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럼요.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를 내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재명 의원이 국방에서 많이 다른 그 윤석열 정부의 그 국방 문제를 많이 견제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국방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우리나라 국방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약점인 부분이 또 장애로 인해 군복무를 못 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력 안에. 네, 군복무를 못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상세 감세를 할 수 있는 경륜과 어떤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교회 나토 참석 반대하셨어요, 이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고 계신. 이거 나토를 왜 가시? 대서양은 우리가 왜 지키냐고. 그러니까- 현해탄도 못 지키는 주제에. 그러니까 진짜 적재적소에 올바른 소리 탁탁 내주니까 네. 이게 이 뽑은 보람이 있잖아. 민주당 지지한 보람이 있잖아요. 자, 김병주 근데, 의원 최고입니다. 김병주 의원은 사실은 개파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 전에는 정세균계, 뭐 이낙연계, 뭐 하다가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막 철험해만 이재명 후보를 민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개파에 있는 이재명계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은 그런 게 없고 내가 오히려 국방에 초청했고 이재명 그 후보 의원이 나한테 전화해서 뭐 하는지 물어보더라. 내가 얘기를 해줬다. 국방에 오라고 추천해줬다까지 하니까 사실은 지금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의원들보다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물론 개파 정치가 타파돼야 될 나쁜 관습은 맞습니다. 왜냐면 지네들끼리 자리 나눠 먹게 하고 일개 개파가 하면 이거는 뭐 거의 옛날 당파 싸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있는 민주당 안에서의 철험회 같은 모임들은 일종의 정책에 의해서 정책을 연합하고 그걸 연구해갖고 공동 추진하기 위한 모임인 거지 그 안에서 자리 나눠 갖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직함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 모임이기는 하더라도 누가 장이고 누가 뭐 총무고 이런 게 없는 모임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낼 때 이걸 같이 한다는 거거든. 나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맞지. 필요하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런 계파가 많아져 갖고 서로 교집합, 합집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합해질 때는 힘을 합치더라도 아닌 건 다퉈서 나누고 그리고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거나 밀어줄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형태의 계파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계파 아니면 너 안 돼. 무조건 비토 놓고 말도 안 정책 돼. 안에서도 협조 안 하고 이거는 당 안에서 분란을 만드는 계파인 거지. 그렇죠. 근데 분란을 만들던 놈들이 정상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신진 세력들 보러 해체해라. 니네들이 페이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 자기한테 할 말을 딴 사람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국방위 외교위 어느 쪽에서든 잘하실 것 같습니다만 잘하실 것 같아요. 국방위를 간다는 전제하에서 이재명 의원께서 방사포 도발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꺼내놨습니다. 요거 대서특필돼야 될 내용이에요. 네. 이재명 의원이 지난 12일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날 경과 명신이가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국회 입성 후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으로도 경의 이런 야만스러운 행태를 좀 지적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지금 이런 걸 해야 될 때지 지금 내부에서 뭐 잘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들 나가라. 해체하라고 니 나가 뭐 이딴 말이 소리를 그래.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방사포 도발을 알고도 묵살하고 엠바고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영화 보고 감독 만나고 배우 만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기사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밤에. 야밤에. 야밤에 10시간, 9시간, 10시간 지나갔고. 너무나 고의성이 뚜렷하게 들여다보이는 거죠. 그렇죠. 즉, 이게 북한의 신호가 군사적인 위협인 신호이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 생명에 위협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낸 거예요, 북한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라라고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데 그건 할 바 아니고 나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까 말까 생각할게. 요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심지어 그 방사포는 남한이 그 타겟이에요. 사실 사거리가 막 미국 사거리가 아니고 요만큼이랄까? 그럼. 한반도라니까? 200km 전후의 사거리로 서울, 경기 또는 강원 이런 그 접경 지역에 가까운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 거고 사실상 이동을 해갖고 스스로 쏘는 포기 때문에 포착이나 요격이 제일 어려운 무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막 ICBM이나 탄도미사일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무기인 거야. 근데 우리한테 안 쐈으면 됐잖아. 라는 태도를 해갖고 아예 안 죽었으면 됐지 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거야. 아니 그럼 미국 상대로 한 ICBM 쏠 때는 막 규탄하고 출근하고 미국 쏘는 것만 괜찮고 우리나라 사거리 있는 거는 안 괜찮아. 뭐야? 왜냐면 아크로비스타에 쏘는 줄 몰랐거든. 그 딱 정확하게 길이를 재보면 아크로비스타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발사 거리가 예. 원점 타격 아크로비스타다. 아크로비스타다. 제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 아크로비스타의 사드 배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와, 주민들 좋으시겠다. 사드도 오고. 아마 아이언돔 1번으로 사드는 못 막으니까 방사포는 아이언돔 1번 지역으로 용산 이태원 지역과 이태원 22번가 지역하고 거기서 네, 태용호가 아크로비스타가, 네. 의원이 될 때부터 노리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아이언돔 추진위원장으로 태용호 씨가 네,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네. 타겟을 둘을 보내버릴 수 있는 거네. 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아무튼, 나라 꼴이 아닙니다만, 이거를 비정상화라고 지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이재명 의원한테서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웃긴 이런 건- 제대로 기사도 안 나. 웃긴 건 홍영표는 국방인데도 골프를 치고 다녔다. 네. 골프를 치면서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 네. 국방인데. 그럼 윤석열이 잘못했네. 같이 왜 뉴스를 안 알려줘갖고 골프 치러 가? 홍영표가 모르겠어, 그래? 근데 웃긴 건 홍영표가 그날 골프 쳤다는 뉴스는 거의 없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야, 아니 그러니까
네 처신이냐 똑바로 하고 다니면서 남을 욕해. 골프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국방위에다가 NSA 회의를 넘겨. 차라리. 너는 안 한다 그랬으니까 차라리 네. 국방위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NSA 회의를 비롯한 NSC 회의를 비롯한 그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에다 그 권한을 넘겨. 보고도 안 받는다고. 어차피 했으니까. 보고도 안 받는다고 그런 거니까 쓸거 없는 거잖아. 말라고 나 말해봤자 아무것도 모르고 나 술맛만 떨어진다고? 그거 참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내가 그래서 괜히 전문가들 당신들 그 자리에 앉힌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지금 처음이라 가지고 말이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야, 그거 두 번은 없어. 처음이라고 못 한다고 그게 되지가 않아. 두 번 하려면 독재죠. 그 미국인 줄 아나 이씨. 2번 이상한 사람 총 맞습니다. 네. 술 먹다가. 그러네요. 네. 두 번 이상 하려던 사람은 총 맞아요. 총 맞았습니다. 네. 심지어는 부인이 먼저 맞았죠. 어머나, 네. 그 아니, 잃어버린 이거- 총알은 그거 어디 갔나? 이건 역사적 6발. 사실이니까요. 네. 네, 아니 이게 역사적 그런 사실이니까. 사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그렇게 갑자기. 부인이 네. 드셌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 그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막 쥐잡듯이 잡고 막 재떨이 던지고 아, 그랬다는 그래요? 얘기가 근데 있어요. 또 그렇게 쥐잡듯이 잡고 대떨이를 맞을 짓거리를 또 남편 놈이 했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집에를 안 들어가고 이상한 안가 같은 데서 여자 끼고 술을 자셨다고 하잖아요. 아, 이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지금 총 맞은 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네.